대표님 일주일 쉬셨습니다. 네, 뭐 쉬었다기보다는 저는 뭐 재판 때문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우리가 추모 시간을 가졌죠. 일주일 동안. 근데 뭐 사실 공무원들은 네. 이제 기관장이 새로 이제 선거에 돼서 오면은 네. 굉장히 좀 힘들죠. 적응하는데.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분도 알아야 되는데 네.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급보다는 진급이다. 그래서 사실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누락되면 이게 이제 3년 정도의 그 평점이 이제 되는데 모여서 되는데 그 뭐 내년도 평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린다는 건 뭐냐면 TO가 이제 공무원 승진 TO가 있는데 이게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위에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하면은 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TO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배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배수 안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갖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위에 분들 눈치를 많이 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기관장이 이제 오셨을 때 기관장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처음에는 막 찾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계가 지금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와서 그 경계선에 비슷한 것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하죠. 민원인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기관장이 인사권자가 요구할 때는 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 원래 100가지, 안 되는 방법 100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안 되는 방법 100가지를 설명하고 보통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왜 공무원들은 이렇게 복지부동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상 그 공무원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감사원에서나 이제 감사를 받을 땐 일한 걸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최고 좋은 보직이 뭐냐면 일 안 하는 겁니다. 일 안 하면은 감사받을 게 없어요. 그럼 보통 이제 감사받을 때 그럼 일한 거 그냥 갖다 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보고서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다가도 그래서 의회 감사도 있잖아요. 의회 감사할 때도 그 무슨 일 했는지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 했던 담당자가 다시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도 해야 되지. 나중에 감사 보고 다시 다 써야 되지. 이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감사 받을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적받을 일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일을 안 해야 감사받을 일도 없고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시간도 많아지고 그만큼 다른 일 할 윗사람들하고 뭐 인간관계 맺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승진할 때 보면은 꼭 인간관계 잘 맺는 사람들이 또 승진을 또 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고 정말 또 일머리 많아갖고 일 열심히 하던 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승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상 보면은 일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하는 공무원들 기대를 하죠. 그리고 적극 행정 기대하죠. 근데 아무리 위에서 적극 행정해라 뭐 해라 내려오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위에서 대통령이 일 안 하는 공무원들부터 찾아내고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경중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 시스템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제가 들어가서 느낀 거는 공무원들만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일하는 공무원들만 정말 피해를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관장이 뭐를 시키면은 승진 누락되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봉급이다? 진급. 예, 진급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이게 호봉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급을 해야 이제 호봉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6급 호봉제랑 또 5급 호봉제랑은 또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그럼 무조건 진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 눈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인사권자의 마음에 또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사권자는 이제 들어오면 누구를 찾느냐? 내 말 잘 듣고 입 무거운 공무원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만만한 공무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일을 시켜보죠. 근데 일을 잘한다? 시키는 대로 잘한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사회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소위. 모든 공무원들 아마 이 말은 100%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 시키잖아요. 네. 응? 예를 들어서 누구 이제 인사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 예를 한번 드리면은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험 제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만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당연히 뽑아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뽑아주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2층에서도 명단이 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차관리 몇 명 뽑고 행정직 몇 명 뽑고 이제 이런 거 뽑는 걸 갖다가 이제 2층에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2층에서 TO가 와요. 그러면 2층에서만 TO가 오느냐? 시의원 뭐 누구 해가지고 성남에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전화 오고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 이력서까지 막 날라옵니다. 그 예전에 그 시의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들어가가지고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서랍을 열어서 이력서를 보여주는데 이만큼 쌓여 있더래. 그러고서 기획본부장 서랍에도 이만큼은 있을 겁니다. 인사청탁. 예, 청탁이. 이력서. 예, 그래서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줬더니 그 다음번에 되더라.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시의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조차도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 지방에 이제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야, 이거 방송 나가면은 또 수사되거나 이럴. 자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제가 이게 지금 자수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거 다 또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남,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시장실에서 오는 것들이 한 60% 이제 취직이 되고, 그 말하자면 이제 시장 공신들의 네. 이제 보면은 네. 조직들에 보면은 나 이제 시장 위해서 이만큼 했다, 시장 당선을 위해서 이만큼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좀 거절하기 어려워.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취직을 또 부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오는 데에서 한 60%, 나머지 이제 40% 정도는 이제 시의원들 중에서 또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시의원들한테 연락 오면 그래요. 여러 명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TO가 몇 명인데, 형님, 꼭 해야 되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청탁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제 정지상한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야, 얘는 빼. 그럼 또 이제 걔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좀 들어줘야 되겠다 싶은 시의원들은 또 들어주고 해줬어요. 해줄 만큼.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러면 그거 제가 아무리 인사위원장이었고 당시에 제가 이제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본부장이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네. 책임 또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겠죠. 그렇죠. 이재명 시장은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러겠지. 네, 그건 떠나서 저는 그 수사가 나오면 얼마나 압박감과 부담감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결국은 이제 수사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자니 지금 저같이 공격받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배신자니 뭐니 하면서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말이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이렇게 꼬투리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저 떠나서 일반 공무원들 정말 힘이 없습니다. 개인이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검찰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윗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사가 되면 본인은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만 해서 그렇지 실제로 겪은 사람들은 겪어봐야 이 마음을 압니다. 자기 너무 억울하지. 억울한 것도 억울한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어떻게 할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휘말린 거니까. 그리고 물론 자기 욕심도 들어가 있겠죠. 승진하고 싶은 욕심이나 눈에 들어야 된다는 욕심. 그다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의 대가는
너무 혹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이 전영수 부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분이 경기도로 같이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셨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시키는 일들을 원래 이제 공무원들은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열심히 잘 이제 수행을 하시고 묵묵히 아마 수행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뭐 특별하게 큰 뭐 불법적인 일에 어떻게 연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건이 연루가 되고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고 그 자체가 모멸감을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김용이나 측근이라고 본이 말하는 정진상은 변호사가 제가 김만배 씨가 네. 변호사비를 80억을 들였다고 그래요. 그게 돈이 다 끝나서 네. 추가로 지금 로펌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네. 접견도 오고 그래서 접견비가 다 붙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재판에 들어올 경우에 그 비용도 변호사 한 명당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아. 근데 이제 종일 재판하면은 그 시간이 한 명당 얼마겠습니까? 아이고야. 그럼 뭐 3명, 4명 들어온다. 네. 그러면 그 재판 한 번 들어온 것만 해도 비용이 막대하겠죠. 그렇죠. 지금 김용 재판 같은 경우 김용 보면은 변호사 몇 명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정진상도 변호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견 기록을 보니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접견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나 전영수 같은 국장님들, 저도 뭐 누나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도와주고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변호사비 추가 요청했는데 변호사비 없다. 지금 사실 변호사님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진짜 변호사님들 거의 책임감에 있어 지금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겁니다. 정말 변호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좀 미안하고 고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만 이제 입회 거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고 했었죠. 그리고 뭐 구치소에 있을 때는 거의 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 이제 그쪽에서 보내신 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오고. 요번에 이제 뉴스가 크게 났었던 게 그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왔었던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아니, 저하고 그렇게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변호사는 왜 보냅니까? 알아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위에 분이 시켜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며, 그분들이 보낸 거 아니라면, 그분들은 정체가 뭐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 자몽 변호사에다가 민주당에서 있던 분이 갑자기 왜 자발적으로 왔다는 건지, 그럼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또 보내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왜 왔습니까? 그리고 왜 국정감사 때 정치인하고 직접 연결해서 전화통화하고 저한테는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응? 김의겸 의원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내가 이제 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높은 사람이 장기가 필요한 거야. 이 유동규의 장기 중에서 우리 높은 사람한테 쓸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뒤져보고 그걸 갖다가 관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죠. 고쳐주러 온 게 아니라. 고쳐주러 온 게 아니죠. 우리 높은 사람한테 이 사람 장기 쓸만한 게 있나 없나 아직까지 들여다보는 거죠. 그 의사는 목적이 그거였던 거죠. 이 사람을 내 병을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사람들한테 변호사비 준 적도 없고. 네, 아니 이제 변호사비를 먼저 온 변호사가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구속되고 얼마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위에 분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믿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300만 원만 내려. 300만, 왜냐면 이제 상징적으로는 자기 받아야 되니까 한 3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사건 300만 원이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3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집사람한테 가갖고 3,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3,3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이야기가 황당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재판에 들어왔는지 재판에도 안 와요. 그럼 어디 왔느냐? 재판의 초기에 몇 번, 한 두세 번 오다가 말았어요. 안 와. 그 다음에 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내가 필요할 때는 안 오고 그분 관련돼가지고 언론에 나오면 적겨놔갖고 내 심경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정보나 이런 거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물어보러 올 거면 나한테 왜 3,300만 원 받아가?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나를 변호해 줄거나 아니면 내 의지를 전달하거나 저쪽에 있는 의지를 전달해서 힘들지만 좀 참아라. 그리고 여기 김용이 좀 참으라 그런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그런 전달이라고 생각하고도 내가 견뎠겠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 뭘 별로 이제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보 관련돼 가지고 뭐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저건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 검찰 나가면 어떻게 뭐 할 건지 대응할 건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침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죠. 아니 본인들이 변호사면 본인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황당하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했죠. 이제 계속 의심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온 변호사는 제가 이제 뭐냐면 변호사도 없이 이제 다른 사건들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변호사비도 못 주고 있는데 다른 사건에서 하려고 그러면 새로 변호사를 또 신청해야 돼요. 그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있는 변호사비도 못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도 없이 갔어요. 지금 변호사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없이 갔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있더니 내가 이제 거기 이제 검찰 간다고 그러니까 혼자 간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찜찜했나 봐. 그래갖고 변호사 한 명을 보냈어요. 전모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본인은 승률이 아주 높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변호사들이 하고 다 박장대소 하고 웃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승률 높은 변호사입니다.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치인이 오신 거죠. 예, 정치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써줬어요. 근데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뭐 이렇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뭐 처음에 그렇게 해갖고 써줬어요. 그거 써주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조금은 받아야지.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조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원래는 자기가 변호사비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럼 써주기 전에 얘기하던가 갑자기 뭐 했냐 쓰기 전에 얘기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견적을 뽑아 오셔서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내가 속마음은 뭐냐면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요, 이제 또. 여기 들어왔는데 영치금 넣어주고 이런 것들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또 손을 벌리겠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변호사 없이 그냥 국선을 써야 되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계약서 써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아마 그때 이제 수임계약서 써준 거 있죠? 수임계약서가 아니라 수임계약서는 아직 안 쓴 거고 이 사람을 내 변호사로 하겠다는 그거만 쓴 거잖아.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거 수임계약서가 그래서 최종 이제 견적이 오기로 했거든. 그러고 나 결정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써달라고 그래갖고 그건 써줘야 된다 그래갖고 난 법적인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거는 안 할 거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고 위에서 보냈다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갖고 일단 계약서 보고 뭐 몇백만 원 이러면은 진짜 이렇게 위에 사람 배려해서 온 거고 아니면은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계약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리고 한참 또 안 왔어요. 안 오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검찰 측에서 불러가지고 갔더니 조사 한참 받고 있는데 들여보내달라고 뭐 변호사가 막 쌩떨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나는 1년 같이 했으면서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봤어요. 그래갖고 우리 변호사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근데 변호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유동규 씨 혼자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안 들여보내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응? 난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응. 그거 나중에 가져오기로 하지 않았냐. 응.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뭐 수임된 변호사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야. 갖고 나는 아직까지 그분이 얼마를 내밀 줄 알아, 나중에. 응. 청구서를. 응. 그 나는 나중에 보자. 내가 지금 그 구속 만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구속 만기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가서 봅시다. 응.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 틈지 않는 게 나갈지 어떻게 알았냐고. 1년이 한 개인데. 6개월마다 아. 6개월이에요, 6개월. 그 내가 연장돼서 또 6개월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2개월인데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요. 하나 사건 갖고는. 네. 최대가 6개월이에요. 네. 그리고 6개월이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또 6개월 더 산 거예요. 네. 추가건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조사가 빨리 되면 그걸로 뭐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며칠 안 되면서 이제 그때 나가면은 그 나가서 얘기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다시 오시면 되잖아.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내가 구속 만기 안 되면은 오시고, 그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건 뭐 자세히 말을 못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만기도 얼마 남았으니까, 그래 나가서도 한번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다! 내 의지는 그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 유동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유포한 거 아니에요. 지하고 통화한 거를. 그치. 그러니까 민주당이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통화한 거. 둘이가 통화한 건데, 그 검사실에서. 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유동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게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하고 나하고 둘이 통화한 건데. 그리고 변호사 윤리가 그게 되는 겁니까? 수임 계약서 썼다 그러면 오히려 변호사 윤리 위반이에요, 본인이. 그렇죠. 그죠? 본인 말대로라면 난 정식 계약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했다고 생각해서 안 걸고 있는 건데 본인이 정식 계약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기밀 누설로 나는 제소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법적으로 따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변호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가 돌아왔는데, 전영수 씨 같은 경우도 저하고 똑같이 혼자란 말이죠. 혼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벌어진 일은 본인도 알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켜서 한 일밖에 없는데 나는 시켜서 한 것밖에 없는데 한 죄밖에 없는데 그건 내가 더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그리고 또 측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같이 종용하겠죠. 너 검찰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해라. 또 안 들었겠어요? 그분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여기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게다가 훨씬 더 선배라고. 그러니까 직권 관리, 인성 관리 좀 잘하게 하라고. 그 말씀이 저는 거기에서 등장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분이 목숨을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은 거죠. 내 남일 같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뭐 재판도 재판이고 뭐 했지만은 도저히 뭔가를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는 거를 해서는 선택은 단 한 가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A냐 B냐. 세상에 그러면 흑백 논리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 30%의 장점과 70%의 단점이 있고 이 사람은 50% 장점과 50% 단점인데 이 사람은 100% 이런 것만 존재하듯이 마치 그걸 이분법으로 이야기하고 논하는 거는 정말 너무 비합리적 사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 법이 가중처벌됩니다. 공무원들은. 조그마한 죄를 져도 굉장히 크게 처벌이 됩니다. 그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만 걸려도 하다못해 조그마한 징계만 받아도 승진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두려워하는데 하다못해 이거는 뭐 사법에 걸렸다. 이거는 평생 5점으로 남거니와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정진상 씨는
6급이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네. 도장 찍을 일 없는 직급인 거잖아요. 항상 근데 이제 거의 부시장 같이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거기 그래야지 시장이 네. 그걸 보고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규 본부장, 전형수 부사장, GH 부사장까지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이 사람들한테는 총알받인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유동규 전형수 선에서 전결된 거다. 제가 아까 이제 인사 이야기만 했던 단편적인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청탁이 들어와요. 뭐, 정화조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청탁이 들어와서, 그런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청탁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 해줘라. 아니면 누구 해줘라. 아니면 누구 만나봐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무원이 청탁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이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아. 대놓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혹시 녹취당할까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사람 좀 왔는데 네. 한번 민원 좀 들어봐 하고 보내요. 민원 들어봐. 민원이 있는데 좀 들어봐요 하고 이제 보내줘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런 뉘앙스까지 주죠. 뭐 가능하면 좀 해주세요.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내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뉘앙스를 주죠. 좀 잘 봐주세요. 이거랑 한번 보세요.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받아봤어요. 근데 방법을 찾아봐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럼 한번 만나보세요. 민원이니까 만나보세요 하고 딱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민원인이 밖에서 한번 만납시다. 근데 위에서 이제 보냈어. 그것도 밖에서 한번 만나지. 안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럼 만나주죠. 같이 소주 한잔 마셔요. 그럼 그냥 바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몰라. 나는 네가 그냥 검토해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거 해주라고 그랬냐고. 그럼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주면 저 새끼 눈치 없다고 그러죠. 눈치 없다가 아니라 이거 승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끝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한직 밀리고 승진도 안 되는 자리 밀리고 이런 자리 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승진을 하면은 원래 이제 한직을 가요. 일 없는 자리 한직 한 대 가갖고 왜냐면 이제 점수 좀 쌓고 왜냐면 이제 감사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편안하게 오다가 외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진철 되면은 중앙보직으로 와야 돼요. 눈에 들어야 되니까. 눈도장을 찍어야 승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무원 승진 코스예요. 원래. 왜냐면 승진하자마자 중앙보직에 있다 보면 또 중앙보직에 계속 있다 보면은 분명히 감사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 또 탈락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고 감사에 걸려서 징계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3년 정도, 4년 정도 이제 연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2년은 외곽으로.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앞두고 중앙보직 와갖고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 딱 띄는 열심히 일하는 그 다음 부탁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에 딱 들면은 딱 승진하고 이런 게 고속 승진 케이스인 거죠. 안 그런 사람들은 만년 10년 동안 그냥 뭐 팀장으로 있고 6급으로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직 없는 6급, 7급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보직을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보직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같은 급수인데도.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만 눈치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부패의 원상이 뭐냐면 사실은 정당 공천 후보입니다. 이 정당 공천 아닙니까? 무심코 뽑은 시의원들이 본인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 마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공천권자. 공천권자. 국회의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월급 주는 겁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국가에서 딱 나오는 자기 보좌관 외에는 정해진 거 외에는 월급 안 줍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누가 주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말 신복들이 돼야만 거수기가 돼야만 철저한 거수기가 돼야만
다음 공천이 나옵니다. 중선거제를 갖다가 왜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느냐? 내가 공천 주면 무조건 당선이야. 1번 주면.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공천 받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중선거제에서 민주당, 국힘당 한 명씩 무조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경상. 영남을 네. 제외하고는 나머지 데는 대부분 다 한 명 한 명씩 됩니다. 상당수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냐면 1번 받으면요. 선거운동 하나고 명함 하나 안 파고 그냥 바로 해외여행 갔다 와도 당선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이야기,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당선되고 이러니까. 네. 실종된 분도. 네. 뭐 필요하면 옥중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천이 꼬로 당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천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죠. 그 시의원들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 안에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를 얻게 되느냐? 이권.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막강한 권한을 본인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종처럼 부려먹죠. 네. 그 권한이 결국은 국회의원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도 국회의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거 부탁하잖아요?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인사청탁하잖아요?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뭐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좀 해주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해줬어요. 예. 어느 날 제가 이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사를 제도를 이제 정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뽑아줄 만큼 뽑아줬으니까 주차관리직 같은 경우는 놔두겠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덧셈 뺄셈만 할 줄 알고 돈 받고 주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고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필요 없고 거기에서 이제 인적성 검사만 보고 면접 보고 뽑겠다. 그것도 시험제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어쨌든 그것도 인적성 시험에 통과만 되면 면접 보고 뽑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탁한 분이 못 들어온 경우가 허다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제도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 한 명 뽑으면은 100명이 옵니다. 100대1 경쟁. 예, 100대1 경쟁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3배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죠, 아예. 그 정도 성적되는 사람은 청탁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돼요. 이게 이제 청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한 직원들이 점점 들어오고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공언한 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7급, 6급, 5급, 4급, 3급 해갖고 3급이 제일 높은 직급이고 7급이 제일 낮은 직급이었어요. 이 3급이 제일 높은 직급이죠. 이 3급이 딱 비면 어떻게 하느냐? 3급을 뽑아버려요. 3급으로 바로 뽑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3급이 나가줘야 4급도 승진하고 5급도 승진하고 6급도 승진하고 승진 자리가 하나씩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을 바로 뽑아버리면 그냥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직제 시스템을 어떻게 했냐면 아예 8급부터 무조건 제가 8급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 주차관리원도 정기적으로 전환해주면서 다 정기적 전환해주면서 8급에다 편제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 직원 들어오면 다 8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기직 제도가 이제 딱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제 직원들이 딱 들어오면 누구나 다 8급. 그리고 7급, 6급, 5급 이런 사람들은 안 뽑아요. 어떤 경우 전문 직종만 그때 전문 계약직으로만 나머지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만 뽑게 그렇게 인사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적응이 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접 전화를 했어요. 누구를 좀 뽑아주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전에 그 MBC 그 노조에서 그거를 한 적 있잖아요. 막 그 파업하고 막 하다가 해직되신 분들이 막 좀 계셨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투병하다 돌아가신 분이 이용마. 이용마 씨가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이용마 씨 부인을 취직시키려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느 날.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 뭘로 취직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좀 좋은 자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로 해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그분의 프로필도 못 받아봤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자리를 줘요. 그리고
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사 시스템 제도를 다 정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바꿔야 돼요. 제도를. 그럼 8급으로 뽑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행정직으로 뽑으려면 시험 제도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그분이. 그 뽑아야 되고, 아니면 특채역직으로 하려면 전문계약직밖에 없는데, 그분이 어떤 프로필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지금 주차관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이 주차관리 하실까요? 그랬더니,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있더니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이재명한테. 전화했니? 그리고 그 상황 빨리 보고하래. 그럼 내가, 일단 그 전화번호는 받았었거든. 그 전에 전화 왔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좀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빨리 해가지고 하라고. 나한테 다시 바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일단 이분하고 통화해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오는 뭐 시간도 있고 뭐 하면은 그 안에 어떻게든지 방법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미망인한테.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시켰지. 전화 받으면 내가 시장에 관심이 많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어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에 지금 걱정이 많으셔갖고 혹시라도 좀 일하실 수 있으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마음이 많이 편치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리고 일할 수 있으면 좀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망님께서 굉장히 정말 품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말씀은 고마운데 정말 그 시장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거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뭔가 실수했나? 그게 청탁한 게 아닌데? 야, 그분 청탁한 거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이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여기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됐어. 지가 뭐 거절했다는 거지? 그럼 됐어. 그게 뭐냐면 그거야. 미담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나는 이용마의 유가족을 챙기는 사람이다. 뭐야 이거? 그거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나도 이거 비슷한 거 겪었는데. 뭔데? 아니 뭐 그때 뭐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뭐 이재명 당시 시장 뭐 좀 부탁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했거든요. 그쪽에서 준 자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뭐 광고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됐다고 했지. 전 지금 됐다고 했거든요. 됐다고 하고 얼마나요? 액수는 아니었는데 뭐 좀 해서 저희하고 뭐 이렇게 뭐 은혜 갚는다, 뭐 준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저는 안 했죠.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신문 보도 보니까 딴 새끼들 다 받았던데? 그때 받으셨으면 저 욕하고 있겠죠 지금. 그랬을 수도 있지. 네, 지금 그때 받으셨으면 이제 저 욕하는 이제 유튜버가 되셨겠네요.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 그거였으니까 그게 선거 2018년 뭐 이때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였으니까 일명 그때는 똥파리 대전. 지금 이제 그 파리들이 없어졌어요. 싹. 그렇게 어떻게 편집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파리가 어디로 변질되느냐면은 지금 이제 딸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딸로 변질됐는데. 세상 요지경이야. 그때 그 똥파리를 그렇게 욕하던 이재명과 정진상이 지금 개딸은 아주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그러니까는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지사 이렇게 비토하면서 이렇게 문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트위터를 지금 3,000 몇 개를 이렇게 팔로우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중에서 그때 문파하다가 지금 개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 요지경이야. 일단 이재명은 내 돈 아닌 거는 생색을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그냥 그 돈들을
이게 잘 씁니다. 사람들 자기 편 만들려고 나라에 있는 자리 공직하고 그 광고 집행비 이런 거 가지고 생생내는 거 잘하는구만. 그런 데에는 아주 어. 도가 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제 꿈이 뭐였냐면 시장이었으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네. 한번 제가 법정에서도 증언했었는데 네. 애초 당시에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시장 때도 대통령부터 이제 갈 준비를, 그 다음에 포석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과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쓸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정진상도 그렇고, 거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제가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이 권력을 가지고 이재명을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또 거기서 오다를 내리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재명 요즘에 재판 가면은 참 가관인 내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라이브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그 가관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방송 나갈 때쯤엔 라이브가 끝났겠네요. 지금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브 전에 녹화하고 있는 거지. 라이브 때 제가 이제 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려서 알고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민주당이 어떡하다. 원래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뭐 도덕이라는 자체가 실종하고 전부 다 시녀들만 남은 그냥 교주의 그 신복들만 남은 그런 당으로 전락했는지가 싶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 사상의 최종 종착점은 수령 모식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박지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갖고 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 대안이 없잖아. 이재명 대안이 말고. 이재명 말고 대안이 없다고?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냐? 대안이 없으니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에다가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낙연이 들으면 무지하게 서운하겠네. 예, 그러니까 어쩌면 누구든지 뭐 다른 사람들 뭐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이재명이 사람을 죽였든 사람을 뭐 어떻게 했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다 관계없고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제일 받침되는 게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무조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원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논리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이만큼 잘못하니까 하지 않냐. 그러면 뭐 강도 살인자 있는데 강도가 뭐냐 예를 들자면 물론 이제 그런 비유는 안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논리는 살인자가 있는데 여기 강도가 뭐 어때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엄한 사람 살인 강도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선전선동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살인을 했으니 살인자야. 근데 저 사람이 살인한지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모르는데 마구 선동해. 본인들이 그냥 살인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강도짓은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강도짓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엄한 사람 살인했다고 덮어씌우는 놈들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법정에서 있었던 제가 이제 증언 시연했던 거 그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근데 그거를 호도해가지고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거 같아요.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걸 기다려요. 뭔가 있겠지? 해명을 빨리 해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유튜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 선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맞아.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런 일들을 꾸며주고 만들어주고 생산해주고 그런 지지자들 가두리 양식하는 거죠. 가두리 양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나는 민주당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치당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치당. 왜냐면 예전에 나치가 저기
히틀러가 네. 정권하고 잡을 때뭐 이런 어떤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의회 방어시켜가지고 방어시켜놓고 난 다음에, 저 당에서 그랬다 해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네. 정권 잡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너무 지금, 히틀러의 전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뭐. 이게 오늘 내용은 이게 독자들이 들으실 때, 독자들이 지금 막 급하게 좀 폭로성 이런 걸 기다리시는 게 많은데, 제가 누누이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뭔가를 폭로하고자 네.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장동이라는 사건이, 혹은 이재명 주변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들은 왜 등장해서 이런 일까지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게 이 방송의 취지이지, 그렇죠. 이재명을 무슨 폭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재명이 거짓말한 것, 어떤 게 거짓말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선동하고 있고 어떻게 꾸며내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가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제가 그분들이 말하지도 않은 거, 이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이 제가 오늘 말한 거는 저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뭐 이야기하고, 뭐 제가 녹취록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네. 저는 법정에서 다 자백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거 맞고, 좀 있으면 감옥 갈 사람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하고 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정말 저도 나쁜 사람이지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려는, 그거는 정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목적과 왜 그런 녹취록이 나왔으며, 이거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거잖아 이거 말씀하신 유튜버 분들, 네. 혹은 개딸분들, 잘 들으세요. 다른 녹취록에 니네 거 복수가 아주 여러 번, 만약에 제 거라면 복수가 쓰일 수가 없죠. 항상 걔 거여야만 됩니다. 근데 걔네 거, 그 다음에 그분 거 또 등장합니다. 그거는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으면 한 번에 그쳐야 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지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저녁에 라이브 하죠? 그 라이브를 보신 분은 제가 어떤 심정에서 이 말씀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정도, 조금 그렇죠. 더 입담이 들어간 법정 증언 같은 느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후회한 거는 그 댓글 보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 아이디도 뭐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별이 5개 아저씨 닮았다고, 그 장수팀인데 별이 5개 아저씨 닮았다고, 그거를 보고는 좀 울컥했습니다. 별이 5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저도 예전에도 그렇게 뚱뚱하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참, 그 장수돌팀대 그 아저씨가 기분 나빠하실 수는 있습니다, 거꾸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기분이 나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닮았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근데 악랄한 편집자가 이마에다 5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 나가고 아마 화면 이분할돼서 비교 화면을 아마 악랄한 편집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제발 안 그러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강호동 씨 닮았다는 댓글도 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뭐 감수를 하겠습니다. 강호동 씨 귀엽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저보다 1살 어린데. 강호동 씨가 이제 70년생이신 것 같더라고요. 장수돌팀대 아저씨 이미지는 좀 더 세신 분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절대 그 장수돌팀대 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네. 이게 사실 이게 오늘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게 제가 보기엔 빌드업이거든요. 네. 이런 얘기가 깔아줘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0억 클럽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런 다음 얘기가 깔려 방송에 있어요. 제가 다음 방송에 50억 클럽 맨날 뭐 특가마자 운운하시고 그다음 이제 그분 특기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 까가지고 살아남는 분 아닙니까? 그 특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통령 잡아먹기요. 대통령 잡아먹기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고 박근혜 뭐 욕하면서 원색적 비난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마치 깨끗하고 도덕적인 그냥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하다가 문 대통령 돼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생기니까 또 문 대통령 아들 가지고 또 물그러지다가 또 자기 아들 이야기 나오면은 그때 돼서는 자기 아들은 남이라고 성인이라서 남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분 이제 스타일이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파악은 되셨을 겁니다. 네. 교인들이 아니신 분들은 네. 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그리고 최소한 그런 상태는 안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제일 이야기하는 게 뭐 50억 클럽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50억 클럽이 누구를 위한 거고 어떻게 나오게 되고 김만배가 왜 50억 클럽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공통비에서 감하자. 비용으로 처리했죠.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건 공통비다. 그러니까 김만배 자신이 쓴 거였으면 공통비라고 안 그러겠죠? 네. 이 사업을 위해서 도움이 돼서 썼다. 네. 이러니까 공통비다라고 했겠죠? 네. 그러면 그 사업에 이분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국민의힘이면 필요도 없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 도대체 왜? 네. 저는 그 이야기 나올 때 사실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김만배 말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어떤 피해를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판사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김만배한테 그것도 까본 것도 아니고, 네. 했는데 김만배가 왜 그분들 등장시켰는지, 네. 그리고 왜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했고, 네.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낱낱이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실록 다음 편이 50억 클럽과,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뭐냐면 사건 이야기. 이제는 그 실체적으로, 이 대장동 네. 사건에 이제 본류에 접어드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점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등장인물들이 그 역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로 쭉쭉쭉쭉 이제 뽑아 나가야죠. 이제 그렇게 왜냐면 몇 편 안 남았습니다. 예, 25편 안에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빨리 나갈 수밖에 없고, 이재명 씨가, 이재명이가, 저는 이재명이에요. 네. 왜냐면 전영수 씨 그렇게 하는 것도 보고, 네. 제가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네. 눈을 안 맞아주셨대. 아니, 근데 그럼 한번 제가 골프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했던 거라서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자, 골프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그러니까 네. 카트가 2명만 타. 그 외국 골프장 거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4인 카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카트 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는 그냥 필드로 들어가요. 네. 필드로 들어가서 카트 세워놓고 네. 채 꺼내서 네. 치고 다시 카트 타고 가고 네. 외국인들은 그냥 끌고 다녀요. 그냥 끌고 다니고 카트 네. 안 쓰고 네. 이제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트비도 아까운 거죠. 그냥 끌고 가갖고 공인들도 치고 또 끌고 가갖고 거기서 또 치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카트를 타고 가서 공 찾고 그러는데 그 호주 골프장들이 보면은 러프가 많아요. 잔디가 그냥. 아니, 그러니까 페어웨이는 괜찮아. 네. 조금만 러프로 들어가면 공 못 찾아요. 공이 안 보여요. 진짜 러프가 진짜 러프구나. 그 러프죠. 그래가지고 뭐 A 러프, B 러프가 있는데 B 러프로 들어가면 정말 찾기 힘들고 네. A 러프만 가더라도 공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 잔디도 질기고 네. 호주의 햇빛이 얼마나 셉니까? 네. 그 햇빛을 보고 그냥 자란 잔디가 얼마나 네. 억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만 들어가더라도 이게 잔디가 꼿꼿하니까 네.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 공을 찾으려면 네.
김문기 씨가 이게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아, 김문기 씨가. 네. 멀리 있는 걸 잘 봐가지고 김 처장이 저쪽으로 날아갔대. 네. 그러면 이제 김 처장이 이제 이재명 카트를 몰아주고 저는 이제 제가 혼자 하고 다니고.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재명 또 번갈아가면서 몰더라고요. 자기도 몰고 싶으면 이재명도 몰았어요. 네. 김 처장 옆에 다. 예? 네. 그때 제가 직함이 팀장이었는지 처장이었는지 그 팀처제로 바뀌었는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어쨌든 팀제에서 왜냐하면 팀장이라고 그러면 네. 시청 팀장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냐면 그때 다시 팀장이 네. 그 한 팀장 밑에 어떤 데는 300명이 넘는 네. 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주차관리 그 팀장 네. 직원이 밑에 한 300명, 400명. 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안 돼가지고 처장으로 바꿨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때 왜냐면 시청 과장하고 네. 같은 직급이에요 거의. 네. 왜냐면 제가 국장급이었으니까 우리 바로 밑에 이제 팀장 거기 이제 처장급들은 시청 과장급이죠. 팀장이라니까 뭐 팀장급 600명이라고 그러는데 좀 언론을 좀 호도하지 마시고 사람을 기만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네. 알면은 그러니까 그 발언하실 거면 제대로 알고 발언하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호도하는 발언 아니에요. 600명이나 됐다. 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과장급입니다. 시청으로 따지면. 이제 그분 이제 타면서 김 팀장 아니면 김 처장 공 거기 있어.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서 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면 이제 공 찾았습니다. 그러면 공 찾았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눈을 안 마주쳐야 되니까. 눈 마주치지 말아야 되니까. 눈 마주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안 마주쳤다니까. 본인이 안 마주쳤다고 주장을 그러면 카트를 탈 때도 어떻게 되냐면 이러고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말 시켜도 일로 돌리면 안 돼. 아니면 옆에 탔더라도 말 걸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5시간 동안 이러고 탔다고요? 반대로. 그리고 공 찾았을 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눈 안 마주고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는데 거기 있어 이러고 무슨 바다에 사는 개도 눈은 마주칠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번에 재판 증인으로 나가신 게 31일인가요? 30일인가요? 31일입니다. 31일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앞으로는 존칭 안 쓰겠습니다. 이재명. 예, 이재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JMS. JMS. 제명스. 나는 이 사람한테 존칭 쓰는 것도 이제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불편하시더라도 그나마 제가 존칭을 쓰고 했었는데 이분은 제가 존칭을 여러분들 앞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 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사건에 접어드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브 준비를 해야죠. 밥도 먹고 에너지도 보충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라이브를 또 시작을 해야죠. 라이브 생각에 배가 안 고픕니다. 오늘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아까 노트북 이거 살짝 건드렸다고 뭐라고 이게 딱 이 각도 유지해서 라이브. 이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그 안에 좀 넣어줘요. 제가 이제 공 찾으러 갈 때 공 찾으러 가잖아요. 공을 찾으러 가면은 김 팀장 거기 있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김 팀장 거기 있나? 이러면서 거기 있어. 이렇게 이제 한다고 말을. 그러면 시장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갖고 해가지고 치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거기 햄버거 먹고 뭐 하고 할 때 음료수 먹고 할 때 리모델링 이야기 다 하고 리모델링은 누가 지키노? 여기 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 다 듣는 분이 햄버거 먹고 뭐 김 팀장이 말 걸고 이야기도 할 거 아니에요.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래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러면 고개 돌렸다는 얘기? 눈 안 마주쳐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의 인간 복사기신데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부녀회장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상황에 대한 것, 여러분들도 잘 겪으시겠습니다만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까지 기억을 하시지만 그 어릴 때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안 나죠. 그렇죠.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거기 놀러 갔고 어디 갔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거는 기억하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며칠이야. 인간 아니 그 변호사들이 그걸 왜 기억 못하냐요. 니들은 하냐? 아니 그걸 기억하려면 어디 써놨어야지. 작년 추석이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아니 골프를 그렇게 같이 치는데 누구 안 맞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지조차 에피소드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날짜 물어보라고 하고 싶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본인들 이재명은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백하고 검사들이 인지도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럼 막말로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썼다 그러면 내가 그걸 왜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을 안 하는데 그래도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내가 왜 처음부터 자백을 했겠어요? 그죠? 다 털어놓으려고 이제 갈등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이재명까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JMS 신도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이재명이 정말 내가 나한테 이렇게 배신한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내가 또 혹시나 오해해갖고 내가 막 이 방정 떠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중에서 약한 사람 그거는 일단 먼저 불었지. 그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고백하기 시작은 마음은 먹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전개됐는데 본인들 같이 골프 친 거 사건조차도 기억 못 하는데 그 사람은 날짜는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공무원분들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분들 상사가 뭐 시키면 다 녹취하십시오. 반드시 나중에 다 등등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밑에 사람들한테 진짜 덤탱이 씌우는지 그 메커니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따 라이브 저희는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